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서식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드릴 진성규 세무사라고 합니다. 본 강의는 원천징수에 관련된 서식 작성을 위한 팁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간략하게 어떠한 금액들이 어떻게 서식에 반영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실무 적용할 때는 실제 어떤 금액들이 어떻게 해당되는 서식에 들어오는지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잘 숙지하시고 업무 처리에 도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는 일반적인 급여 자료 입력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근데 이 급여 자료 입력을 할 때 일단 우리가 근로소득이라는 얘기겠죠. 근로소득은 일단 근로소득이야 아니야 이렇게 좀 나눠 보는 거죠. 그래서 경조사금이라든지 업무 관련 보험료에 대한 금액들 회사가 대신 내준다든지 아니면 근로자들한테 사택을 제공해 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복리생비 성격에 대한 금액들이기 때문에 급여 대장에 반영되지 않죠. 일반적인 회계팀들에서는 일반적인 복리생비 비용 쪽으로 전표 처리를 할 거니까 뭐 그거는 뭐 배제시켜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라면 이 근로소득을 다시 세금을 징수하는 과세 근로소득,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 이렇게 좀 나눠지는 거죠. 그 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우리는 총 금액이라 부를 거고요. 그다음에 비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우리 총 지급액이라고 얘기 드릴 건데 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이 간이세액 쪽이 매달 급여 지급할 때 해당되는 지급액 금액들하고 그 지급액에 포함되어 있는 소득세 금액들이 기록되는 공간들인데요. 여기 5번 항목 보면 총 지급액이라 나와 있죠. 물론 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라는 이 서식의 작성의 구체적인 방법들은 원천징수 신고 서식 2페이지 보면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뭐 그걸 또 일일이 다 읽어보기에는 조금 실무진 입장에서는 좀 불편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강의를 촬영하게 좀 됐고요. 아무튼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저 5번에 이 총 지급액이란 용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게 비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고하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그 비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을 보고가 되는데 다만 그 비과세까지 포함된 금액은 이 비과세 중에서 일명 신고되는 비과세라는 게 있고요. 신고되지 않는 비과세가 있는데요. 그 관련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지는 화면에 보시면 비과세 감면소득 코드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는 거는 일명 신고 안 되는 비과세, 급여 대장액만 기록되고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는 기록 안 되는 비과세,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의 급여건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관련된 부분들인데 이 근로소득 원천영수증 1페이지에도 보고 안 되는 비과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란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보시면 비과세 학자금이라고 되어 있으신데요. 비과세 학자금 보이시죠? 오른쪽에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급여 대장에도 기록될 것이고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총 지급액에도 기록될 것이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연말지선 결과에 관련된 서식들인데요. 그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에도 해당되는 비과세가 기록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 대장을 작성하게 되면 급여 대장에 작성된 금액 중에서 세정금액 기준인 거죠. 그 세정금액 기준으로 과세되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신고되는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에 잘 반영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도전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세무사랑 프로그램 또는 자체 ERP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인사급여에 관련된 세금 신고들을 업무 처리 좀 하실 건데요. 항상 급여 대장이 작성하고 난 다음에 해당 금액 중에서 과세되는 근로소득하고 신고되는 비과세 금액까지 포함된 금액이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총 지급액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언제든지 오류 날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설정 코드를 가지고 해당 금액들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설정 코드를 잘못 걸어두게 되면은 잘못 된 금액들이 반영이 될 거니까 항상 급여 대장 입력된 금액들 중에서 원천징수 신고서에 얼마가 들어갈 건지에 대한 분들은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할지라도 꼭 확인을 하시는 업무 처리가 진행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습문제 1번에 근로소득 급여자료 입력인데요. 근로자들이 3명이 좀 있고요. 진성민이라는 대표이사가 보이실 거고요. 김영수 사원이 보이실 거고요. 김민주 사원이 한 명 더 있는데 지금 3월달 급여자료 입력을 진행하려고 그럴 거고요. 3월달에는 상여금을 지급받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진성민이란 대표이사의 기본급 5배, 식대는 비과세되는 식대, 다만 신고 안 되는 비과세, 상여금은 당연히 신고되는 과세권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김영수 급여자료님 보시면 기본급과 상여금은 과세되는 금액들이고요. 식대 10만 원 비과세, 자가원전 보조금 본인 소유차라 가지고 해서 업무에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20만 원까지는 월 비과세 해줄게. 일찍수당도 실비 변상적 목적으로 5만 원 비과세 해줄게. 이런 금액들이 거고요. 오른쪽에 공제항목권으로 4대 보험권하고 각 급여 등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한 세금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이세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를 했겠죠. 자, 다음에 자료 3번은 김민지 급여자료 내용인데요. 기본급 80만 원에 연장근로수당권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돼서 60만 원 비과세 신고되는 비과세권이고요. 보육수당은 대표적인 신고되는 비과세. 식대 금액들은요. 신고 안 되는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체력수당은 과세되는 근로소득 이렇게 내용 정리되어 있고요. 자료 4번은 공통적용사항에 대한 분들로 말씀을 좀 드려놨고요. 비과세 요건 충족에 관련된 분들은 별도로 세법에 대한 공부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여자료 요약건들을 좀 봤어요. 기본급부터 상여금까지 3명의 근로자의 급여건들을 모두 다 합산해서 급여 입력을 좀 해놨고요. 과세되는 총액 금액 상여금까지 1,810만 원이고요. 비과세 총액 금액이 125만 원인데 다만 이 125만 원 금액 중에서 신고되는 비과세가 있다 그랬었죠. 그럼 신고되는 비과세 금액을 한번 표시 한번 해보면 연장근로수당 60만 원이요. 이거 신고되는 비과세권이고요. 보육수당 10만 원. 요거 신고되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면 비과세 총액 125만 원 중에서 신고되는 비과세는 70만 원인 거죠. 그러면 과세되는 금액 1,810만 원하고 신고되는 비과세 금액 70만 원 더하면 1,880만 원이 원천징수 행상신고서 A01 간이세액 쪽에 표기되는 거죠. 그럼 인원 쪽에 3명을 적어보고요. 총 지급액 쪽에는 1,880만 원이죠. 신고되는 비과세까지 해서 1,880만 원. 그다음 소득세 금액은 3명의 소득세 금액 1150050 금액이네요. 이렇게 해서 간이세 A01 쪽에 입력될 금액들을 작성 한번 해봤습니다. A01 쪽의 중점 꼭 확인해야 될 내용들은 신고되는 비과세 금액까지 과세되는 금액하고 신고되는 비과세에 대한 금액들이 잘 프로그램에서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는 부분들로 인지가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왼쪽 상단의 신고 부분에는 매월 납부자인지 반기 신고자인지 각각 해당되는 칸에다가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상단의 기속연월과 지급연월 보이시죠? 원천징수 신고는요. 기속과 지급이 정확하게 구별되셔서 신고되는 내용들이니까 혹시 2월 기속분 3월 지급분이라면은 기속은 2월로 지급은 3월로 해서 4월 10일까지 신고 들어가시는 것들이고요. 반기사업자는 기속연월은 1월, 지급연월은 6월로 해가지고 각각 기속과 지급에 대한 분들이 표기될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괄납부 여부, 본점 지점 있는 경우에 지점권들도 한꺼번에 납부를 하겠다. 뭐 그러면 사업자 단위과세 여부, 이런 부분들로 부차적인 서식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체킹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신고 날짜 있겠죠. 3월 기속분 3월 지급분이니까 신고는 2018년 4월 10일 날 이루어졌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고인은 지금 저희 주식회사 원천징수라는 회사를 가정을 하고 신고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주식회사 원천징수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세무대리인들이 별도로 신고할 경우라면 세무대리인 누구누구 이렇게 적힐 거고요. 그다음에 세무서장, 어떤 세무서장? 지금 성동세무서 관할 건이거든요. 그럼 성동세무서장 기하 이렇게 해서 원천징수 신고서를 4월 10일 날짜에 신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의 별건 내용들은요. 환급과 관련된 내용 부분들인데 이 환급 관련된 부분들은 나중에 연말정산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급여자료 첫 번째 연습 문제 일반적인 급여가 지급될 때의 원천징수 신고서 A01 쪽에 어떠한 금액들이 어떻게 기재되는지에 대한 분들을 설명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첫 번째의 연습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